중국이 1,5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관이었죠. 하지만 개막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5만 명이 줄을 선 곳은 차이나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산 5분의 1짜리 코리아하우스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왕메일인 그 1,500억짜리 차이나하우스를 3년간 직접 기획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치욕을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까지 40분. 베이징에서 출발한 에어 차이나 비즈니스석 3회 좌석에서 저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차이나하우스의 3D 조감도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죠. 붉은색 기둥, 황금빛 용무늬 천장, 8m 높이의 대리석 로비. 제가 3년을 바쳐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더군요. 자부심이었습니다. UAE. 네, 부국장님. 옆자리에 앉은 UAE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2살의 제 수석비서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현장 부총괄이었죠. 그녀의 무릎 위에도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밀라노 현지 스태프들과의 메신저 창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현지 도착하면 바로 차이나하우스로 직행한다. 리셉션 홀 조명, 최종 점검이 먼저야. 이탈리아 업체가 맡은 음향 시스템도 직접 확인할 거고. 네, 이미 선발대가 어제 도착해서 1차 점검 완료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설산이 구름 사이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더군요. 눈부시게 하얀 봉우리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풍경. 하지만 저는 그 자연의 장관보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1,500억 원.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차이나하우스에 투입한 총 예산이었습니다. 건물 임대료만 400억. 인테리어와 미디어 설치비 350억, 케이터링과 식자재 250억, 홍보 마케팅 300억, 그리고 VIP 의전과 운영비 200억.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예산이었죠. 참고로 한국의 코리아하우스 예산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의 5분의 1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체급이 다른 싸움이니까요. 샴페인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차갑고 섬세한 기포가 혀끝을 감싸더군요. 그 시원한 감촉처럼 제 마음도 서늘할 정도로 냉정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훈제 연어의 짭조름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사이 저는 유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쪽 동향은 코리아하우스 뭐 특별한 거 있어? 유에이가 노트북 화면을 몇 번 스크롤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삼성이 메인 스폰서고 비비고에서 한식 체험반 온다는 정도입니다. 규모는 800평이래요. 우리 4분의 1도 안 되고요. 특별히 위협적인 건 없어 보입니다. 800평.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3,200평의 4분의 1이라니. 작은 식당 하나 차려놓고 김치찌개라도 끓이려나 보다. 솔직히 그때 저는 한국이 뭘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하나, 차이나하우스의 완벽한 오프닝에만 꽂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저 구름 위에서 자만에 젖어 있을 때 밀라노의 지상에서는 이미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저는 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2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 인민대회당 별관 소회의실. 창밖으로 천안문 광장의 붉은 깃발들이 겨울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마저 들어오지 않는 방음. 처리된 회의실 안에서 저는 7명의 당 고위 간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의 무게가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동지들, 지금 보시는 것이 밀라노 차이나하우스의 최종 설계안입니다. 스크린에 3D 렌더링 영상이 떴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도보 3분. 거리,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바로 옆에 위치한 19세기 역사 건물. 이탈리아 정부와 6개월간 협상해서 통째로 임대한 3,200평짜리 궁전이었습니다. 외관은 밀라노의 고전미를 유지하되 내부는 완전히 중국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층은 중화요리 체험관, 저장, 스촨, 광둥, 산둥 4대 요리의 명장 12명이 직접 현장에서 조리합니다.
2층은 중국 전통문화 전시관, 3층은 VIP 라운지로 운영됩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숫자들을 짚었습니다. 총 예산 1,500억 원. 이탈리아 현지 VIP 초청 리스트 180명 확보 완료. 개막 3일간 목표 방문객 5만 명. 글로벌 미디어 노출 목표 50억 뷰. 제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천장에 형광등이 지잉하고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죠. 긴 탁자 상석에 앉은 리 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왕메일임 부국장. 핵심을 말하시오. 한국 코리아하우스와 비교하면 어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국과 중국의 비교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 코리아하우스는 예산 300억 원, 면적 800평, 스태프 120명입니다. 우리 차이나하우스는 예산 1,500억 원, 면적 3,200평, 스태프 350명. 모든 지표에서 최소 3배에서 5배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 말에 간부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리 부장도 무거운 얼굴을 살짝 풀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건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오. 이것은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국가 프로젝트요. 한국 따위에 밀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단호함을 넘어서 확신에 차 있었죠. 1,500억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은 곧 힘이고 힘은 곧 결과라는 것. 그것이 제가 20년간 중국 관료 시스템에서 배운 철칙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UA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쪽 최신 정보인데요. 삼성이 IOC 공식 파트너로서 코리아하우스에 상당한 기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AR 체험존이랑 로봇 바리스타 같은 걸 준비 중이래요. AR? 로봇?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를 한번 뀌었을 뿐이죠. 장난감이나 늘어놓는 거지. 유치하기 짝이 없군. 올림픽 문화관은 5,000년 문명의 깊이로 승부하는 거야. 전자제품 전시회가 아니라고. 그 말을 내뱉을 때 제 어깨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인민대회당의 붉은 카페 뒤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자신감 넘치게 울려 퍼졌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천안문 광장의 거대한 오성홍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저 깃발이 밀라노의 하늘 아래서도 당당히 나부낄 거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가장 어리석었던 순간이었습니다. 300억짜리 한국의 코리아하우스가 제 1,500억짜리 궁전을 어떻게 박살낼 수 있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5,000년 중화요리의 깊이를 자랑할 때 한국의 비비고는 이미 전 세계 48개국의 만두와 김치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IOC 최상위 파트너로서 올림픽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저는 한국을 300억짜리 소국이라 깔봤지만 그 300억 뒤에 서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화력은 우리 1,500억을 가볍게 삼키고도 남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패배의 시작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행기가 밀라노 말펜사 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딛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리며 쿵 하는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 충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일종의 예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터미널로 이어지는 통로를 걸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블라우스의 주름을 한번 쓸어내리고 정장 재킷의 단추를 채웠죠.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나와 있을 이탈리아 측 의전팀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소한 별도 의전 통로 정도는 마련해 놨겠지. 우리가 이탈리아 항만과 관광산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미소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입국 심사대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여권을 손에 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올림픽 취재진, 그리고 팀 차이나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단 일부까지 뒤섞여 있었죠. 에어컨은 제 기능을 못하는지 수천 명의 체온이 뒤엉킨 열기가 얼굴을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의전 통로는? 유에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 당국이 이번 올림픽 기간에 모든 특별 통로를 폐쇄했답니다. 예외 없이 일반 심사를 받으래요. 예외가 없다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입국장 오른쪽 끝에 있는 파란색 표지판에 꽂힌 거죠. 자동 출입국 심사.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적힌 그 게이트 앞은 우리 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산했습니다. 아니, 한산한 정도가 아니라 물 흐르듯 부드럽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권 스캔, 얼굴 인식, 삐빅, 통과. 채 10초도 걸리지 않더군요.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막힘없이 쓱쓱 지나가는 그 속도감에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등을 보았습니다. 선명한 파란색 트레이닝복, 등판에 크게 새겨진 글씨, 코리아, 한국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서로 장난치며 마치 동네 편의점이라도 들어가듯 여유롭게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더군요. 한 선수는 통과하면서 셀카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그 느긋한 표정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UAE, 저 자동 게이트.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지? UAE가 재빨리 검색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유럽연합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답니다. 신뢰 등급이 높은 국가에만 허용되는 건데 중국은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신뢰 등급. 그 단어가 혀끝에서 쓰디쓴 약처럼 녹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대국이 5천만짜리 작은 나라보다 신뢰가 낮다고요? 제 손톱이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악을 쓰는 관광객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였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며 대기줄에 섰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간 12분. 블라우스는 식은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에서 발가락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저는 자동 게이트 쪽을 수십 번은 쳐다봤을 겁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유럽인들도 10초 만에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 12분 뒤 겨우 입국 도장을 받고 나오는 저와 10초 만에 빠져나가 이미 밀라노 시내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을 한국 선수단. 그 격차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공항은 공항일 뿐이야. 이건 이탈리아 시스템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본 게임은 차이나하우스에서 시작된다. 1,500억짜리 우리 궁전을 보면 이 정도 모욕은 가볍게 잊힐 거야.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UAE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때? 오프닝 준비는 차질 없지? UAE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이 멈추더군요.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부국장님. 왜? 그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택시 안고요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SNS 실시간 트렌드인데요. 밀라노 올림픽 관련 1위가 코리아하우스입니다. 언급량이 벌써 7만 건을 넘었어요. 7만. 우리는? UAE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47건입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7만 대 47점, 1500대 1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공들인 차이나하우스의 존재감이 SNS상에서는 코리아하우스의 1500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택시 창밖으로 밀라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탈리아의 겨울 햇살이 노랗게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한 구석에서 차가운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류야. 시스템 집계 오류가 분명해. 우리가 개막 전날 밤에 도착한 거잖아. 아직 오프닝도 안 했는데 수치가 나올 리 없지. 내일 오프닝하면 뒤집힐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태블릿을 쥔 UAE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공항에서의 3시간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SNS에 47건이라는 숫자가 오류가 아니라 제 1,500억짜리 프로젝트에 내려진 사형 선고의 첫 줄이었다는 것을요. 밀라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직 이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차이나하우스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제 1,500억짜리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택시가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확실히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4층짜리 석조 건물. 그 고풍스러운 외벽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오성홍기와 황금빛 용무늬 장식. 정문 위에는 붉은색 LED로 차이나하우스 밀라노라는 글씨가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죠. 주변 이탈리아 건물들이 옆에서 초라해 보일 만큼 규모가 남달랐습니다. 나쁘지 않군.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까지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눈앞에 실체로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더군요. 1,500억이 헛되지 않았어. 이 위용을 보면 누구든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정문 앞에 다가서는 순간 뿌듯함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치파오를 입은 안내원 8명이 정문 양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완벽했죠. 자세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완벽한 미소를 받아줄 손님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로수에 매달린 붉은 등의 장식만 바람에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을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선발대장 마원준이 달려나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밝지 않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때? 마원준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식 방문객은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막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제 구두 소리가 3,200평짜리 대리석 로비 전체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더군요.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마치 빈관속을 두드리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8m 높이의 천장에 매달린 황금빛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더 쓸쓸해 보이더군요. 1층 중화요리 체험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장 요리의 명장 천 셰프가 두꺼운 도마 위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스촨 요리 명장, 광둥 요리 명장, 산둥 요리 명장까지 12명의 최고급 셰프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할 일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이미 손질된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새우는 얼음 위에서 녹기 시작했고 채소는 가장자리부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방 환풍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식어가는 기름, 냄새를 실어 나르더군요. 갓 튀긴 요리의 고소함이 아니라 아무도 먹어주지 않는 음식이 천천히 식어가는 쩐내였습니다. 천 셰프가 저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재료 준비를 500인분 해놨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해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오프닝 리셉션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제 대답은 자신감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2층 전통문화 전시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교하게 설치된 비단 자수 전시대, 경덕진 도자기 컬렉션, 서예 체험 코너. 한 푼도 아끼지 않고 꾸며놓았지만 관람객은 0이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서서 360도로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텅 비어 있더군요. 제 그림자만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UA. 데이터 줘봐. 정확한 수치로. UA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SNS 실시간 언급량입니다. 코리아하우스 12만 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차이나하우스는 90건인데 그마저도 하락세입니다. 공항에서 확인했던 7만 대 47의 격차가 12만 대 90으로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00대 1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사포로 긁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도 봐. 샵 코리아하우스가 글로벌 트렌딩 7위입니다. 샵 차이나하우스는 순위권 바뀌고요. 구글 트렌드, 틱톡 전부 동일한 결과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플랫폼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갖다 댔습니다. 관자놀이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유럽의 풍경.
하지만 그 평화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류에이가 한 가지 더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부국장님, 오프닝 리셉션 참석 확인했는데요. 초대 VIP 180명 중에 150명이 불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0명. 180명 중 150명이라면 83%가 안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일이 손편지까지 써가며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의 거물들, 유럽 올림픽위원회 간부들, 이탈리아 정재계 인사들. 그들을 위해 최고급 마오타이주를 베이징에서 공수해 왔는데요. 불참 사유가 뭐래? UAE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불참 메시지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왕, 미안해요. 오늘 코리아하우스 갈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삼성 회장님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코리아하우스에서 IOC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디너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읽을수록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한국, 또 코리아하우스. 공항에서 시작된 그 이름이 밀라노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제 1,500억짜리 궁전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화려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부국장님, 저기, 코리아하우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 손님들을 전부 빼앗아가는 건지.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3년을 바친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저를 코리아하우스로 끌고 갔습니다. 차이나하우스 정문을 나서 왼쪽으로 3블록, 도보로 3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3분 동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더군요. 우리 건물 앞의 정막과는 정반대로 코리아하우스 방향으로 걸을수록 거리의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띄엄띄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블록을 지나자 인파가 두꺼워졌고 2블록째에는 아예 인도를 가득 메운 인파에 떠밀려 걸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축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코리아하우스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줄. 건물 정문에서 시작된 대기줄이 블록을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저 멀리 사거리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 4명이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를 통제하고 있었고 도로 한쪽 차선이 아예 대기줄을 위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차이나하우스가 19세기 석조 건물의 붉은 등과 용무늬를 덧씌운 것이었다면 코리아하우스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외벽 전체를 감싼 투명 미디어 파사드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네온블루와 화이트 톤의 빗줄기가 밀라노의 밤거리를 사이버펑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물들이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상 인간이 춤을 추다가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과 서울의 경복궁이 겹쳐지는 환상적인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전시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UAE, 저 줄 끝이 어디야? UAE가 뒤쪽으로 뛰어가 확인하더니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3블록 뒤 사거리까지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안 끝납니다. 최소 3,000명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3,000명. 우리 차이나하우스 방문객은 제로인데 여기는 3,000명이 줄을 서 있다니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줄을 선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3,000명이 줄을 서면 짜증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엿보니 코리아하우스 전용 앱이었습니다. AR로 K-팝 아이돌과 함께 사진을 찍는 미니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미션을 성공하면 입장 추첨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기 시간 자체를 놀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다리는 고통마저도 콘텐츠로 바꿔버리다니. 저는 이를 악물며 정문 쪽으로 직진했습니다. 줄을 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니까요. 이 정도 직함이면 어디서든 통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입구에는 퓨전 한복 유니폼을 입은 젊은 스태프들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이었죠.
그중 무선 이어셋을 낀 20대 초반의 여성 스태프가 저를 발견하고 한 손을 들어 정중하게 제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은 저쪽 뒤편입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외문화홍보국 부국장 왕메일인. 금박으로 찍힌 글씨가 밀라노의 가로등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나는 중국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요. 취재 겸 방문차 왔는데 안내 좀 부탁합니다. 당연히 문이 열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면 웬만한 행사장은 프리패스인 게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스태프는 제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 화면만 톡톡 두드리더군요. 표정은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시스템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혹시 사전 예약하셨나요? 앱으로 QR코드 받으셨어요? 예약이라니. 방금 말했잖소. 중국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내가 누군지 알고도 그러는 거요? 그 스태프가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발음은 베이징 아나운서급이었고 톤은 정중하되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왕 부국장님, 예약 시스템은 3개월 전에 열려서 10분 만에 마감. 지금 안에는 IOC 위원장님도 계시고 삼성 회장님도 계세요. 그분들도 전부 사전에 비서실을 통해 QR코드를 받고 입장하셨습니다. IOC 위원장님도 예외가 없는 시스템에 부국장님이 예외가 될 순 없잖아요. 제 명함을 든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IOC 위원장도 줄을 섰다는데 제가 뭐라고요? 그때 정문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며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내부가 슬쩍 보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로봇팔이 유려한 동작으로 드립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의 투명 디스플레이에서는 한국인 셰프가 라이브로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고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파도 모양의 키네틱 아트가 물결치듯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참기름 향과 고소한 정 굽는 냄새, 세련된 K-팝 비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탁!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차가운 밀라노의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안은 뜨겁고 활기차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저는 추위와 수치심 속에 멈춰 서 있는 과거였습니다. 돌아갑시다, 부국장님. 유에이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중국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 한국관 앞에서 쫓겨나는 꼴이라니.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제 1,500억짜리 궁전이 왜 졌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경험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관람하라고 만들었고 한국은 참여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명치 끝이 서늘해지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에서 돌아서려던 그때 건물 측면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하우스 건물 측면의 좁은 골목, 대로변의 화려한 조명과 인파의 소음이 벽 하나 사이로 뚝 끊기더군요. 어둑한 골목에 발을 들여놓자 밀라노, 2월의 칼바람이 목덜미를 핥히듯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그 바람보다 훨씬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뒷문이라도 있나 살피려 했던 겁니다. 정문이 안 되면 물류 반입구든 스태프 통로든 어딘가 틈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보통 행사장 뒷골목이라 하면 쓰레기 더미와 담배꽁초, 기름때 묻은 바닥을 예상하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었고 쓰레기통은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스마트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며 익소리와 함께 냄새를 차단하는 걸 보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쓰레기통에 센서를 달았다고? 경악이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손님이 절대 오지 않는 뒷골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한다고요? 우리 차이나하우스는 정문 로비도 먼지가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하역장 쪽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트럭 옆면에 CJ 대한통운 코리아하우스 신선 물류 시스템이라고 한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차체 전체가 냉동 시스템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쏟아져 나왔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QR코드가 붙은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캐너로 찍을 때마다 삑삑삑 하는 전자음이 리듬감 있게 울렸습니다. 비비고 김치 숙성도 92%. 인천공항에서 오늘 새벽 출발. 신선도 최상. 박스 라벨의 글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김치라니요. 밀라노에서 현지 재료로 만들면 훨씬 싸게 먹힐 텐데 맛의 퀄리티를 지키겠다고 비행기 삭슬 태워서 날려온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착이었습니다. 한 끗의 맛 차이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장인 같은 집착. 우리는 어땠습니까? 1,500억을 쓰면서도 정작 식재료는 현지 이탈리아 업체에 하청을 줬습니다. 경비를 아끼겠다고요. 중화요리 5,000년의 자존심이라면서 재료비는 깎았던 겁니다. 위선이었죠. 제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역장을 지나 건물 뒤편으로 더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건물 벽에 등을 붙이고 웅크린 채 뭔가를 허겁지겁 먹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UA, 카메라 줘봐. 혹시 코리아하우스 스태프들이 저런 환경에서 식사하는 거면 노동 실태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어. 저는 약간의 기대감마저 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코리아하우스의 허점을 잡을 수 있다면 만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멈춰버렸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 붉은색 상의 위에 노란색 오성홍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성홍기를 가리려고 점퍼를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에서 붉은 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니폼이었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쏠리나? 제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웅크리고 앉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주장 쏠리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붉은 양념이 번들번들 묻어 있더군요. 그 옆으로 선수 5명이 더 앉아 있었는데 그들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비비고 컵밥, 매콤한 냄새가 진동하는 떡볶이, 그리고 윤기 흐르는 양념치킨. 전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수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쏠리나가 먹던 떡볶이 컵을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국장님, 여기 왜 계세요? 내가 묻고 있잖아. 왜 너희가 남의 나라 건물 뒤에서 이러고 있느냐고. 차이나하우스의 명장 12명이 만든 최고급 요리가 산더미인데 왜 여기서 한국 컵밥을 먹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싫은 진실을 그들의 입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 선수가 울먹이며 뱉어버리더군요. 차이나하우스 밥은 다 식어서 기름 덩어리예요. 냄새도 이상하고요. 근데 여기 음식은 뜨끈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몸에 힘이 나요. 내일 예선전인데 좋은 거 먹어야 하잖아요. 쏠리나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내일 금메달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차이나하우스 밥으로는 힘이 안 난다는 거였습니다. 1,500억짜리 우리 음식이 한국 컵밥의 증거였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5,000년 중화요리의 자존심이 고작 한국 인스턴트 컵밥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거짓말이야. 분명 화학 조미료 범벅일 거야. 너희 세뇌당한 거라고. 그때 쏠리나가 등 뒤에 숨겼던 떡볶이 컵 대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양념치킨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부국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솔직히 맛이 다릅니다. 저는 그 손을 쳐내야 했습니다. 부국장으로서,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7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못 먹은 위장이 그 매콤달콤한 냄새에 반응하며 꼬르륵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맛만 보는 거야.
적을 분석하려면 먹어봐야 하니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떨리는 손으로 치킨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한 튀김옷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면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육즙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이가 부러지는 게 나을 만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뜨겁고 자극적이고 한 입 베어 물면 다음 한 입이 절로 따라오는 중독성. 차이나하우스에서 식어가고 있을 500인분의 코스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한 맛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1,500억을 쏟아부었는데 우리 선수들의 위장 하나 못 잡았다는 사실. 300억짜리 한국이 치킨 한 조각으로 우리 국가대표의 영혼까지 사로잡아 버렸다는 현실. 그게 눈물이 날 만큼 억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반쯤 베어먹은 치킨 조각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뜨끈한 치킨의 온기만 손바닥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돌아가자.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유에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는데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고 있더군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폰 모서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유일한 현실감이었습니다. 우리 차이나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뒷골목에 차가운 공기를 등지고 우리 건물의 화려한 정문을 지나 들어가는데 3,200평짜리 로비의 정막이 저를 삼켜버리듯 밀려왔습니다. 구두 소리만 울려 퍼지는 텅 빈 궁전. 1시간 전에 나갔을 때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차이나하우스 3층 VIP 라운지. 오프닝 리셉션을 위해 완벽하게 세팅된 공간이었습니다. 180석의 원형 테이블마다 하얀 리넨 천이 깔려 있었고 최고급 마오타이주 병이 3병씩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와인잔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중국 전통악기 연주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생화로 장식된 포토존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사람만 빼면요. 리셉션 시작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3층 창가에 서서 밀라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코리아하우스 쪽에서 환호성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더군요. 저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UAE 최종 참석 현황. UAE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더군요. 180명 중 참석 확인 10명입니다. 추가 불참 통보가 20건 더 들어왔습니다. 10명이라고요? 저는 텅 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180개의 의자 중 170개가 비어있게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마오타이추 병 540개, 크리스탈 잔 360개, 12가지 코스 요리 준비 식재료 전부가 허공에 뜬 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줘봐. 저는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협회장부터요. 마르코, 나 오늘 저녁 리셉션 올 수 있지?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미안한 듯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일인, 미안해. 오늘 코리아하우스에서 특별 디너가 있어서 말이지. 삼성 쪽에서 밀라노 패션위크와 협업 제안을 해왔거든. 이건 비즈니스야. 다음에 꼭 갈게. 다음이라니. 올림픽은 이번 한 번인데 저는 이를 악물며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럽 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슈미트 씨, 오늘 저녁 차이나하우스에서 뵙겠습니다. 아, 왕 부국장. 마침 연락하려 했어요. 못 갈 것 같습니다. IOC 위원장님이 코리아하우스 공식 디너에 참석하시는데 저도 수행해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또 걸고 끊고 또 걸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같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삼성, 한국. 그 세 단어가 돌림 노래처럼 수화기를 통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건 IOC 마케팅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우리 1,500억짜리 투자에 대한 예의로라도 얼굴을 비출 줄 알았습니다. 왕 부국장, 솔직히 말할게요.
코리아하우스에서 삼성이 올림픽 디지털 혁신 비전을 발표하는데 그게 IOC의 중장기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서요. 비즈니스 우선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말은 당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선고였습니다. 1,5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비즈니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폰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180개의 빈 의자를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하얀 리넨 천이 깔린 좌석마다 붉은색 명찰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유령들의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사치스럽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비추는 건 텅 빈 의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왔다. 저는 벌떡 일어나 계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마 VIP가 마음을 바꾼 건가?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로비로 내려가 보니 거기 서 있는 건 이탈리아 VIP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일본 남자.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재팬하우스 총괄 디렉터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왕 부국장님이시죠? 저는 재팬하우스 총괄 디렉터 다나카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인 줄 알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경계심 반, 호기심 반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일본이 무슨 용건으로 왔을까? 혹시 한국에 대항해 공동전선을 펴자는 건가? 3층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텅 빈 180석짜리 연회장을 본 다나카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팬하우스도 한국에게 졌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데 장황한 수식이 필요 없다는 듯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동병상련하자고 온 건가요? 아닙니다. 다나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재팬하우스 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면적은 500평이고요. 코리아하우스의 방문객이 개막 48시간 만에 8만 명을 돌파했는데 우리는 8,000명입니다. 코리아하우스의 10분의 1이죠. 적지만 나름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눈을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차이나하우스는요?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로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나카가 제 침묵을 읽었는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왕 부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일본도 한국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들처럼 처참하진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200억으로 8,000명을 끌어들였습니다. 1인당 방문 비용이 250만 원이죠. 코리아하우스는 300억으로 8만 명이니까 1인당 37만 5천 원. 효율의 차이가 6.7배입니다. 하지만 차이나하우스는 1,500억의 방문객 제로. 효율은 무한대. 아니,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더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일본은 작은 배로 싸우다 졌지만 당신들은 항공모함을 몰고 나갔는데 침몰한 겁니다. 같은 패배라도 격이 다른 거죠. 주먹이 떨렸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한국에게 진 것만으로도 치욕스러운데 일본에게까지 너희가 더 처참하다는 소리를 듣다니. 2중 굴욕이었습니다. 3중 굴욕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용건이 그것뿐이라면 돌아가 주시죠. 남의 불행 구경하러 온 거 아니라면요. 한 가지만 더요. 다나카가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리아하우스에 직접 가봤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즐기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승부가 갈린 겁니다. 부국장님 하우스는 박물관이고 코리아하우스는 놀이공원이에요. 박물관에 줄 서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나카의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텅 빈 VIP 라운지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180개의 빈 의자와 540병의 마오타이주와 함께요. 저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마오타이주, 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53도짜리 독한 술.
잔에 따를 필요도 없이 병째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불태우더군요. 하지만 그 화끈함도 제 가슴 한가운데 박힌 얼음 덩어리를 녹이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코리아하우스 쪽 하늘이 네온 블루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패배를 온 세상에 알리는 조명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케이팝 비트와 환호성이 우리 건물의 정막 속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1,500억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한국은 그 돈의 5분의 1로 사람의 마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을 바친 프로젝트를 하룻밤 만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 만회할 방법이 있을 거야.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전략을 수정하면 돼. 아직 올림픽은 2주나 남았으니까. 저는 마오타이주 병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앞에 놓일 현실은 만회가 아니라 최종 선고였다는 것을. 차이나하우스에 내려질 그 잔혹한 통보를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밀라노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퍼렇게 내려앉았더군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을 바친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잠이나 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새벽 6시 차이나하우스 3층 회의실에 간부급 스태프 20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다들 눈이 충혈되어 있더군요. 저만 못 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지더군요. 개막 48시간, 코리아하우스 방문객 8만 명, 차이나하우스 방문객 제로, SNS 언급량 12만 대 90점, VIP 참석률 5.6%.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화이트보드 위에 마커 잉크 냄새를 흩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더군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입장료 무료, 음식도 무료로 전환합니다. 거리에 홍보 요원을 내보내고 전단지를 뿌리세요. 밀라노 시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공짜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라도 사람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마원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무료 전환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베이징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지금 당장 실행해. 1시간 뒤, 홍보 요원 10명이 밀라노 시내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중국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된 전단지를 들고요. 무료 중화요리 체험, 무료 문화 공연, 무료 기념품까지. 공짜라는 단어를 최대한 크게 박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밀라노 시민들은 전단지를 받자마자 한번 훑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관광객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홍보 요원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공짜라도 안 가. 거기 사람 없잖아. 사람 없는 식당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 말이 전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코리아하우스에 45만 명이 줄을 서는 이유는 그곳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45만 명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차이나하우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람이 오지 않는 죽음의 나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1,500억으로도 이 나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1층 로비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 5명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의 선중년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시 위생안전국입니다. 긴급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생 점검이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행정 절차였으니까요. 검사관들이 주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을 때
저보다 검사관들이 먼저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냄새였습니다. 전날 500인분을 준비했다. 아무도 먹지 않아서. 하룻밤 방치된 식재료에서 비린 냄새와 상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이 온도계를 꺼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 보관 온도 기준 4도, 현재 실측 9.2도, 기준 초과입니다. 다른 검사관이 조리대 위에 해산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새우가 변색되어 있었고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액이 묻어 있더군요. 해산물 유통기한 관리 부실, 조리대 교차 오염 의심, 기록하세요. 클립보드에 볼펜이 찰칵찰칵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이 한 박자씩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어제 행사 준비로 미리 손질해 놓은 건데 손님이 안 와서 그런 겁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제 변명이 허공에 떴습니다. 수석 검사관이 장갑을 벗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더군요. 부국장님, 손님이 안 온 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리된 식재료의 보관 책임은 운영 주체에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에 붉은색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위생 등급 최하점 판정. 위생 기준 충족 시까지 식음료 서비스 전면 중단을 명합니다. 주방 내 모든 식자재는 즉시 폐기 처분하십시오. 폐기라니, 저기 있는 식재료가 얼만지 아세요? 40억 원어치입니다. 부국장님. 수석 검사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중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톤이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법 앞에 예산 규모는 의미 없습니다. 1,500억이든 15억이든 위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조리대를 짚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럽고 무감각한 금속의 감촉. 그것이 제 1,500억짜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온도였습니다. 검사관들이 주방 출입구에 노란색 위생 경고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가 장송곡처럼 울렸습니다. 명장 천 셰프가 주방 구석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명의 최고급 셰프들이 줄지어 주방을 빠져나오는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무장해제당한 병사들 같았습니다. 30분 뒤 건물 뒤편에 밀라노시 폐기물 수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40억 원어치의 식자재가 박스째 쓰레기차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저장 요리 명장이 직접 골라온 전복, 상어 지느러미, 제비즙, 송로버섯. 그것들이 쓰레기와 함께 압착되는 우드득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에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위약금 포함 손실을 추산해봤는데요. 식자재 폐기 40억, 케이터링 업체 위약금 80억, 위생, 재점검 비용 15억, VIP 행사 취소 관련 60억, 합산 약 200억 원입니다. 200억. 제 입에서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500억을 쓰고도 모자라 200억을 추가로 날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같은 시각 밀라노의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UA, 코리아하우스 쪽은 어때? UA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공식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누적 방문 40만 명 돌파. 올림픽 국가관 역사상 최초. 사진 속에서 한국 스태프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방문객들, 축하 풍선, 축포. 그 화면이 눈에 박히더군요. 우리가 폐쇄당하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UA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IOC 공식 성명입니다. 코리아하우스를 올림픽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국가관으로 인정하고 향후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탈리아 조간신문 일면입니다. 제목이 차이나하우스의 몰락, 1,500억의 교훈이에요. 프랑스 르몽드도 보도했는데 코리아하우스, 소프트 파워의 교과서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와 인생, 최대의 패배가 동시에 덮쳐오면서 온몸의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위생 테이프가 붙은 주방 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 테이프 너머의 제3년이 1,500억이 그리고 중화문명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던 제 꿈이 묻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겨울에는 짧아서 오후 4시면 이미 주황빛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차이나하우스 3층 VIP 라운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노을빛이 180개의 빈 의자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를 아끼라는 본부의 지시였죠. 노란 봉인 테이프가 붙은 주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540병의 마오타이주만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셔주지 않은 술들이 석양빛을 받아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더군요. 조용했습니다. 3,200평짜리 건물 전체에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유에이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전원 퇴근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실패의 공간에서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코리아하우스를 검색했습니다. 전용 앱이 바로 떴습니다. 다운로드 수 180만. 별점 4.9.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앱이 열리자 첫 화면에 실시간 예약 대기 인원이 떴습니다. 45만 2,381명. 올림픽이 2주 남았는데 이미 코리아하우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뷰를 내려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라온 후기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 별점 5점. 밀라노에서 태어나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브라질인, 별점 5점. 리우올림픽 때도 가봤지만 코리아하우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음식, 기술, 문화 전부요. 사우디인, 별점 5점. 우리나라도 다음 올림픽에는 이런 국가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 벤치마킹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인도인, 별점 5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가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노을도 거의 사라져서 VIP 라운지 전체가 어스름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졌는지. 우리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경험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의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내일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부르려 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3,200평의 궁전을 채우지 못했지만 한국은 800평짜리 공간에 45만 명의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1,5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2주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 별관 소회의실. 2개월 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7명의 간부들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아니라 제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처절한 각오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보고서 첫 장이 떴습니다. 간부들의 눈이 일제히 제목에 꽂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차이나하우스 결과 보고서. 제목,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리 부장의 미간이 접히더군요. 한 달 전 그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따위에 밀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한국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왕, 부국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리 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경고의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의 72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으니까요. 거짓으로 포장한 성공보다 진실을 말하는 패배가 낫다는 것. 그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차이나하우스 방문객 제로, 코리아하우스 40만 명. 위생점검 폐쇄, 식자재 폐기 40억 원. 추가 손실 200억 원. 국제 언론 보도 현황. 모든 수치를 적나라하게 나열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분노, 불쾌, 당혹, 수치. 다양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500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5분의 1 예산으로 우리가 3년을 바쳐 이루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
보이지 않는 뒷골목까지 관리하는 집착, 그리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올림픽에서도 그 다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4억의 대국을 이긴 비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진실을 말한다는 건 이렇게 홀가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밀라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 한국의 300억이 어떻게 이겼는지, 45만 명이 왜 코리아하우스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5,000년 중화요리가 왜 한국 치킨 한 조각에 무릎을 꿇었는지,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돈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지을 수 없다는 것. 대한민국은 그 마음을 짓는 법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올림픽위원회 왕메이린 부국장이 밀라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